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. 주진우 라이브. 훅 인터뷰. 모두를 위한, 모두를 향한,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.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습니다. 주진우 라이브에서 한 말 빨리 미국에서 있을 정상회담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리고 미국 현지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. 미국에선 지금 백신 접종 인구가 늘면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명령 해제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마스크를 다 벗었나 했는데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미리 좀 물어보겠습니다.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입니다. 네. 미국 워싱턴입니다. 잘 계셨어요? 백신 맞으셨어요? 예, 저는 지난 5월 초에 2번 다 접종 마쳤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도 접종을 했고 제 주변에도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. 거의 대부분 교민들도 거의 마쳤습니까? 예, 교민분들도 많이 맞으셨던 분들이 좀 들리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의료센터라든가 약국이나 교회 이런 지정된 장소에서 큰 어려움 없이 요즘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어서 많이 좀 맞으셨습니다. 네. 교민 사회에서 우리는 백신 안 맞을 거야, 그런 움직임, 그런 건 없었죠? 좀 교민 사회에서는 약간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예. 역시 네. 한국 사람들은 잘합니다. 똑똑하고. 네. 자, 미국 내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? 예. 지금 어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. 예. 그래서 미국에서 18세 이상 성인 5명 중 3명꼴로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것을 집계가 됐는데 네. 인구 수로는 한 1억 5천만 명 이상이 일단 맞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 중에서 1억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2번 접종을 모두 마친 거죠. 그래서 이 접종 인구가 좀 늘어나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좀 하루 평균 3만 명 정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지금 3만 명 정도 합니까? 그래도? 예. 예전에는 20만까지 갔었는데 그러니까요. 지금 3만 명이니까 많이 줄었죠. 그래서 지금 미국 내 한 50개 주 가운데 17개 주에서는 지난 17일 당시 하루 동안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것을 집계되기도 했고요.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7월 독립기념일 전까지 전체 성인 70%를 접종하게 하겠다, 이런 새로운 목표도 제시했습니다. 네. 17개 주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안정세로 돌아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네. 미국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지침이 내렸다면서요. 좀 어떻습니까? 예,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.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을 2번 다 한 사람은 실내든 실외든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아도 된다, 이렇게 권고했거든요. 예. 근데 좀 지침 완화의 배경은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접종 마친 사람은 이제 본인도 안전하고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도 적다라는 건데, 예. 물론 좀 미국 언론들도 대단한 날이다, 이제 거대한 전환점이 됐다,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후속 조치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상점이라든가 대형 유통업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다 내려놓고 있고요.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이제 입장객 수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제하겠다, 이런 조치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100% 관중을 받습니까, 그러면? 아직 100%는 아니고요.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겠다, 이런 조치입니다. 네. 마스크 완화 조치 이후에 혼란이 있다는 그런 뉴스도 봤어요. 예, 맞습니다. 아직 워싱턴 DC는 아직 그런 규제 완화를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거든요. 주마다 또 다르군요.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연방 정부나 주정부, 지방 정부의 지침이 좀 약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, 지금 홍보도 부족하고 또 오해가 좀 곳곳에서 있어서 많이 좀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 아직 대중교통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거든요. 예. 게다가 백신 접종을 2번 모두 마쳤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2주가 지나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, 사람들이 이제 그냥 벗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. 게다가 이 백신 접종 여부를 또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정직해야 될 문제다, 이제 이런 정도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서, 네.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빨리 정상화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,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거리에서 아니면 쇼핑센터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많습니까? 안 쓴 사람이 많습니까?
아직은 마스크 쓴 사람이 많습니다. 그래요? 저는 아직 마스크 벗은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그 분위기가 계속 착용하겠다는 분위기가 더 좀 강하거든요. 네. 뭐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알 길이 없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네. 아직은 이제 마스크 착용이 좀 생활화돼 있어서 그것이 좀 안전하고 예의다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김인호님이 그 미국을 향해서 지금 이행시를 보냈어요. 자만하지 말고 아직은 비대면 유지할 때 이렇게 보내셨어요. 네. 네. 저도 마스크 아직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. 자, 오는 21일입니다.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. 주요 네. 의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.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첫 정상의 만남이니까 예. 아무래도 이제 굳건한 한미 동맹이 제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. 또 이것이 이제 중국이나 북한에게 보내는 주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. 그러니까 둘째는 역시 이제 대북 정책 재검토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뒤에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유인책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어떻게 설득할지가 중요하다. 이제 이것이 두 번째고요. 네. 또 하나는 지금 한국이 이제 백신이 많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백신 협력을 할 것인가? 또 미국이 요청한 반도체 협력은 또 어떤 그게 진전될 것인가? 뭐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. 이번 정상에 대한 기대는 일단 좀 낙관적으로 갖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네. 백신 협력 잘 될 것 같고 반도체 협력도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데요. 대북 정책 관련해서 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네. 미국에서는 어떻게 봅니까? 약간은 좀 회의적으로 좀 보는 분위기가 좀 있긴 한데 그래요? 왜냐하면 네.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임기 초반이고 문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니까 아무래도 대북 정책 시간표나 우선순위가 좀 다르다 이런 좀 점이 있고요.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좀 대북 제재 완화라든가 좀 실질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데 일단 바이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선을 그은 입장이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문 대통령이 좀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. 게다가 이제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것도 좀 약간 서로 입장차가 다르다 이런 견해들을 좀 갖고 있고요. 그래서 뭐 이제 겉으로는 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그 입장차를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좀 지적이긴 한데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서 이제 문 대통령이 중재 노력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걸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. 이번에는 한국 그 기업들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? 이번에는 네네.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에서 돈을 쓰러 가는 것 같아요. 투자를 하러. 그래서 네네. 미국에서 조금 요청하고 여기에도 좀 투자해 주세요. 여기도 돈을 좀 주세요.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좀 그 전과는 좀 다릅니다.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? 예, 아무래도 이번에 그 한국의 또 이제 4대 그룹이 뭐 한국 돈으로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 발표할 예정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네. 이 사실 뭐 전기차라든가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확대라든가 뭐 또 그린 정책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번 정책의 핵심 요소들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 언론들도 좀 관심이 높고 특히 이 같은 움직임에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존도가 좀 드러났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네. 또 이제 반도체 분야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나 유럽연합과 미국이 경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쟁을 이제 기술 격차를 벌리는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한국의 역할이 좀 많이 커졌다 이런 좀 긍정적인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한국한테 그렇게 의존할 건데 그럼 백신은 좀 잘 주겠죠. 백신 수합도 잘 이루어지고. 아무래도 백신 협력이 좀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백신 공급에 대해서는 글쎄 아직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조금은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신중합니까? 그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529님께서 대통령 미국 순방에 김정숙 여사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간다고 국가 망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좀 알려주세요. 말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안타까워서 물어봅니다. 이렇게 합니다. 그런 말 믿는 사람 많아요 얘기하는데요. 글쎄요, 그거 그렇게 믿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. 네. 제가 봤을 때는요. 그렇죠. 방역 때문에 수행 인원 최소화하고 바이든 그 영부인께서 지금 외부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배려한 일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
예, 맞습니다. 근데 지금 뭐 이제 준비가 계속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이제 김정숙 여사님도 이제 오시는 걸로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. 네. 근데 아무래도 서로 이제 방역 지침 잘 지켜서 또 이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미국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. 정상회담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스가 일본 총리도 배우자 없이 혼자 방미했습니까? 그럼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납니다. 아니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스가 요시히데 그 일본 총리도 배우자 없이 혼자 방문해서 햄버거 먹고 왔습니다. 자, 네.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좀 걱정입니다. 예,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그 대북 정책 문제 관련해서 좀 관심이 좀 많거든요. 예. 그런데 사실 대북 정책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상당히 좀 잘 나온 정책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는 많은데. 네, 맞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는 좀 약간 이제 견해차가 좀 크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아서. 싱가포르 회담, 싱가포르 선언 그 선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뒤로 가지는 않겠죠? 글쎄요. 그게 이제 약간 저도 좀 들어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도 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너무 진전을 하면 아무래도 공화당 쪽에서 워낙 반대가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또 그 여론들이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앞서가지는 않을 거고,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준선에서는 좀 더 양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.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의 어떤 이제 중재 노력 좀 설득이 이번에 좀 굉장히 좀 크겠다, 역할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. 둘이 손을 맞잡고 좀 진전을 이뤄냈으면 합니다. 네.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, 네. 전쟁이 멈추려면 휴전으로 가려면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미국의 입장은? 예,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양측의 휴전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편으로 약간은 좀 일단 마음을 좀 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지지도 좀 나타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자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,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휴전을 언급하고 사태 진정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관여하겠다 말은 했지만 또 즉각적인 교전 중단을 요구하진 않았다 이런 비판적인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내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공습을 중단을 촉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, 지금 미 정부가 또 이런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7억 3천만 달러의 무기 판매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말 그 마음이 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좀 그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. 미국이 평화를 원하는 나라는 거는 맞죠? 물론이죠. 맞습니까?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마키님께서 미국을 위해서 또 이행시 보내오셨습니다. 부시도 못한 거 처음으로 바이든이 팔레스타인에게 평화를, 남북에게도 평화를.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.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